굶는 것이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세포 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며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여 세포의 회복과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단식을 통해 뇌의 기능을 개선하는 물질인 BDNF가 증가하여 치매, 파킨슨병, ADHD와 같은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먹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굶는 시간이 자연스러웠으며 현대인의 식습관이 과도한 영양 섭취로 인해 대사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이 밝혔습니다. 운동과 마찬가지로 단식이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원리와 같습니다. 단식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 것은 12대 11로 야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 14대 10, 16대 8과 같이 시간을 늘리려며 실천할 수 있습니다. 16대 8은 아침을 굶고 점심과 저녁을 먹는 방식과 아침과 점심을 먹고 저녁을 굶는 방식이 있는데 연구 결과 저녁을 제한하는 것이 건강에 더 유익다는 것이 밝혔습니다. 저녁을 굶으면 성장 호르몬이 활성화되고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며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반면 아침을 굶을 경우 점심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존재하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성장과 뇌 발달을 위해 아침 식사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굶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는 시간에 양질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단식 중에는 공복감을 덜어주는 아메리카노, 녹차, 제로칼로리 음료 등을 마실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식을 시작할 때는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과 지방을 먼저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어 졸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저체중이거나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혹은 섭식장애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60대 이상에서는 단식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복부 비만이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인 경우에는 단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과 병행하면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 지방 연소 효과가 높아지만 운동을 등한시하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요요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식을 깨는 식사에서 가공식품을 피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되는 음식으로는 삶은 달걀, 두부, 닭가슴살, 견과류, 땅콩버터, 과일 등이 있으며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무조건 오래 지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적정 체중에 도달한 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12대 12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단식 시간을 늘리라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24시간 이상 굶으면 케톤 산증 위험이 증가하고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식을 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식사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식단을 계획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식을 한다고 해서 극단적인 식사 제한을 할 필요는 없으며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